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엔 어레이, 다이나믹 어레이, 어소시에이티브 어레이 이 각각의 개념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도 고고싱! 먼저 어레이, 배열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양궁 10발을 쏘고 각각의 점수를 기록한다고 했을 때 이걸 자바 코드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어때요? 좋아 보이나요? 지금 10발의 점수를 저장하기 위해서 10개의 변수를 선언을 했어요. 근데 이게 좀 되게 번거로워 보이고 관리할 게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뭔가를 할 때도 조금 더 불편할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10발의 점수를 모두 합산하고 싶을 때 이거를 코드로 짜려면 그럼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죠. try 1과 try 2와 이렇게 쭈쭈쭈 해서 try 10까지 저장을 해야 최종 합산이 나오는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매번 적어주는 게 되게 귀찮고 번거로워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방식은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럼 요건 어떤가요? 이게 바로 배열을 사용한 건데요. 이 10개의 점수를 한 번에 이 try즈라는 이름의 배열에 저장을 하고 관리하도록 한 거죠. 이렇게 되면 관리도 편해지고 이 점수들 가지고 추가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을 때도 되게 쉽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체 10발의 점수를 합산하고 싶을 때 이걸 코드로 짠다면 이런 식으로 자바 코드를 짤 수 있죠. 전체 합산을 저장할 변수 하나만 선언을 해놓고 그 다음에 try즈라는 이름의 요 배열이죠. 이 배열에 있는 모든 값들을 하나하나씩 접근하면서 이렇게 썸에다가 누적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배열을 사용하면 훨씬 더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어레이, 배열을 정리하면 같은 타입의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자료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타입의 데이터들은 연속된 메모리 공간에 데이터들을 저장을 해요. 그리고 이 각각의 데이터들은 이름은 없지만 아까 변수명처럼 그런 이름은 없지만 그 어레이의 인덱스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정수형 타입, 정수 타입의 데이터들을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정수 데이터들을 이 배열에 저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배열에 있는 각각의 원소, 각각의 아이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 인덱스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하죠. 여기서 이 인덱스가 왜 0에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기본적으로 배열이 가리키는 것, 여기서는 try즈죠. 이 try즈가 가리키는 것은 이해하기 쉽게 첫 번째 원소를 가리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인덱스라는 것은 이 try즈가 가리키는 첫 번째 원소로부터 몇 번째 떨어져 있는 원소에 접근하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배열의 첫 번째 원소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 try즈가 가리키고 있는 첫 번째 원소에서 0번째 떨어져 있는 원소에 접근하겠다는 의미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인덱스가 0부터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덱스가 배열에서는 오프셋 개념으로 사용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배열에 있는 첫 번째 원소에 접근을 하고 싶다면 이 배열이 가리키고 있는 첫 번째 원소로부터 0번째 떨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try즈라고 쓰고 0으로 인덱스하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배열에 있는 세 번째 원소에 접근을 하겠다는 것은 이 try즈가 가리키고 있는 첫 번째 원소로부터 2단계 떨어져 있는 오프셋이죠. 2단계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때는 try즈라고 쓰고 인덱스는 2를 통해서 이 배열의 세 번째 원소에 접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배열은 각각의 이 원소들은 따로 어떤 변수명처럼 그런 이름은 없지만 배열 이름과 그리고 그 위치에 해당하는 인덱스를 통해서 접근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이 배열이라는 것은 이렇게 연속된 메모리 공간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배열에 있는 각각의 데이터들은 지금 보시는 이 데이터들, 추상적으로 표현한 이 데이터들은 이 메모리 공간상에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데이터들이 할당받고 위치를 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배열의 인덱싱 할 때 그 인덱스가 오프셋 개념이라고 한 게 사실 이런 의미에서 오프셋 개념인 거죠. 이 배열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try즈가 얘를 가리킨다 치면 얘로부터 0번째, 얘로부터 첫 번째, 얘로부터 두 번째, 얘로부터 세 번째 이런 개념인 거니까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 배열은 같은 타입의 데이터들을 연속적인 메모리 공간에 저장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2차원 배열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서 마치 X축, Y축 뭐 이런 느낌으로 표현을 했지만 사실 얘도 메모리 공간에서는 이 메모리는 다 1차원이거든요. 그래서 메모리 공간상에서 이렇게 데이터가 이제 저장이 되는 거고 그래서 시각화를 통해서 2차원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1차원으로 표현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각 행 혹은 로우라는 각 행은 예를 들어서 0번째 로우는 이 부분을 차지하게 되고요.
1번째 로우 이 부분은 메모리상에서 이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객체를 배열에 담았을 때는 어떻게 메모리에 저장이 되는지 살펴볼게요. 자, 지금 여기 얘에서는 문자열을 이렇게 배열에다가 담고 있습니다. names라는 이름의 배열에 담고 있고, 그래서 이 문자열의 타입은 스트링인데요. 이 자바에서 스트링은 객체로 존재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is, code, 예라는 문자열을 저장을 했을 때에 이 names라는 배열에는 어떤 식으로 저장이 되냐면 이 객체의 레퍼런스들을 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각 문자열들, 각 객체는 메모리상에서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그 각각의 객체의 메모리 주소 혹은 레퍼런스를 실제 이 배열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이 0번 인덱스에 저장되어 있는 것은 is라는 문자열의 레퍼런스고요. 마찬가지로 1번 인덱스와 2번 인덱스에 저장된 값들도 보면 code라는 문자열과 예라는 문자열의 각각의 레퍼런스, 그 레퍼런스를 저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 객체들을 배열에 저장할 때 연속적인 메모리 공간에 저장되는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객체들의 레퍼런스들이 연속적인 메모리 공간에 저장된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그 각각의 객체들은 연속적인 메모리 공간이 아니라 주로 이렇게 띄엄띄엄 듬성듬성 저장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이 예를 자바에서 문자열, 이 스트링 객체를 가지고 예를 들었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하이레벨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 객체들을 배열에 저장할 때는 이런 식으로 동작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메모리 관점에서 이 어레이는 연속된 메모리 공간에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중요한데요. CPU 캐시를 통해 같은 배열에 있는 다른 데이터에 접근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 CPU 캐시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거는 오늘 설명하진 않을 거고 이제 떡밥을 좀 던지는 거죠. 조만간 CPU 캐시에 관해서 다루게 될 텐데 그때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영상을 쭉 지켜봐 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다이나믹 어레이가 뭔지 살펴볼게요. 이 다이나믹 어레이, 우리말로는 동적 배열인데요. 크기가 변할 수 있는 배열, 어레이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더하거나 빼는 것이 가능한 자료 구조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리사이저블 어레이라고도 하고 어레이 리스트 등이라고도 불리기도 해요. 자, 그럼 다이나믹 어레이는 어떻게 동작하느냐?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어레이가 있습니다. 이 어레이의 실제 사이즈는 총 4개의 아이템을 담을 수 있는 어레이예요. 근데 이 4개의 아이템을 담을 수 있는 공간에서 실제로 현재 3개의 아이템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 23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17을 넣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비어있는 공간이 여기 하나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17을 넣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추가로 5라는 값을 또 넣고 싶어요. 5라는 값을 넣고 싶은데 지금 배열에 이제 비어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원래 이 전체 배열 크기가 4였으면 거기에 2배가 되는, 그래서 전체 크기가 8인 배열을 이렇게 하나 새로 만듭니다. 이렇게 새로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원래 있던 데이터들을 이렇게 복사를 해요. 새로 만들어진 크기 8인 배열에 복사를 하는 거죠. 그렇게 복사를 한 뒤에 지금 이 공간에 이제 5를 집어넣게 돼서 최종적으로 여기에 5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후에 또 추가로 7이라는 값을 넣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7을 넣어서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또 채워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후에도 계속 아이템이 차서 8개짜리 배열도 다 차게 되면 그때는 또 이번에는 크기가 16개짜리인 배열을 하나 만들어서 복사시키고 거기에 이제 데이터를 넣는 식으로 동작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다이나믹 어레이가 동작을 한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어소시에이티브 어레이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 어소시에이티브 어레이, 우리말로는 연관 배열인데요. 얘는 키 밸류로 구성된 이 페어들을 저장하는 ADT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ADT는 데이터 구조랑은 다르게 abstract 데이터 타입의 약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동작한다, 이 동작만 설명을 하는 거고 실제로 그게 그렇게 동작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현을 설명하지 않는 게 ADT죠. 그래서 이 Associative Array는 Key Value Pairs들을 저장하는 ADT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같은 키를 가지는 페어는 이 연관 배열에 최대 한 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Associative Array는 다른 말로는 맵 혹은 딕셔너리라고 불리기도 해요. 그래서 가령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딕셔너리가 있잖아요. 그게 이 연관 배열, Associative Array를 구현한 딕셔너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관 배열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하나 준비한 건데요. 여기에 키가 있고 밸류가 있습니다. 이 키에는 핸드폰 번호가 이렇게 저장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핸드폰 번호에 매핑되는 사람 이름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또 이렇게 매핑시켜서 저장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키와 거기에 대응되는 밸류를 저장하는 이런 형태를 Associative Array, 연관 배열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레이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다들 잘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작년 도쿄올림픽에서 양궁 금메달리스트였던 김재덕 선수 사진인데요. 당시 17세의 나이로 금메달리스트가 됐는데 이분이 좀 독특했던 게 경기 중에 파이팅을 엄청 그렇게 외쳤어요. 파이팅을 엄청 외쳤는데 사실 양궁이라는 스포츠는 지금까지는 되게 조용하게 진행됐었던 스포츠였었는데 이렇게 파이팅을 열심히 외치니까 되게 생소하기도 하고 신선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17세의 나이에 또 이렇게 파이팅 넘치는 모습이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진을 가지고 와봤고요.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훌륭한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프로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나아가고 계시고 또 성장하고 계시는 중인데 사실 이 성장이라는 과정 자체가 성장을 하고 나서 돌아보면 뿌듯하고 기분 좋지만 성장하는 그 과정 동안에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고 재미없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성장이라는 그것 자체가 뚜껑을 열어놓고 보면 고단한 과정이라서 쉽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꾸준히 포기하시지 마시고 열심히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마지막으로 이 사진을 들고 와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 정말 최고시고요. 이 김재덕 선수의 화이팅처럼 우리 모두 화이팅해서 훌륭한 개발자, 정말 프로 개발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러면 또 다음 영상을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